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거대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약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온 만큼 변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 인수 발표 하루 만에 테슬라의 주가가 1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참 설왕설래가 좀 많았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을 두고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품에 안게 되었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지금 머스크가 대체 트위터를 가지고 뭘 하려는 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보면 디지털 광장의 이 아고라에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일관된 입장이기는 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머스크는 회사 안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직원에게 소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에게 불리한 인터뷰를 하는 방송사, 신문사를 콕 집어서 그 기자에게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예. 윽박지른 사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사들였느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트위터라는 SNS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SNS죠. 제일 이용자가 많은 곳은 페이스북인데 하루에 평균 30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요. 트위터의 경우에는 하루에 2억 명이 약간 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네. 재미있는 건 트위터에 소위 우리가 셀럽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빅마우스가 더 많이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페이스북은 일반 사람들, 초등급부가 많이 모여 있다고 하면 트위터에는 이른바 말 한마디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굉장히 비싼 액세서리를 하나 추가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이걸 비상장사로 만든 뒤에 본인의 의사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창구로 활용을 하게 될지 예. 아니면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증시에서는 이거 가지고 당장 돈 벌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테슬라를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흐름이 엿보이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확실히 참 그 의중을 알기가 네. 힘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인수를 발표하고 다음 날에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테슬라 주가가 12%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건데 지금 이 주식을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대량 또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일단은 인수자금 마련은 대부분 이제 대출로 충당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된 거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된 걸까요? 일단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네. 향후에 트위터를 가져왔을 때 이게 주력 사업인 테슬라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좀 찾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이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서 대략 55조 원인데 이 중에서 30조 원 넘는 돈을 대출로 충당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15조 원 정도는 사들인다고 하는 트위터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예. 담보대출을 받겠다. 또 나머지도 테슬라 주식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건데 일단 트위터는 그렇다 쳐도 테슬라의 주식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이런 우려가 고조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본인이 맡겼던 그 담보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 경우에 35% 정도가 차이가 나면 마진콜이라고 해서 추가로 담보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조기에 꾼돈을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로 주식이 매각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철저히 시나리오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시점에 테슬라 CEO가 이걸 갖다 사서 뭐 하자는 건가? 예. 주주들이 좀 헷갈린다는 거죠. 예. 이런 우려가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 있고 대륙을 건너서 유럽에서는 트위터를 사들인 머스크에게 사실상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앞으로 트위터를 포함해서 여러 SNS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사업을 하면 연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게 EU에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거든요. 각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 법안입니다만 이게 실제로 발효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가장 높은 가치로 두겠다고 하는 머스크하고 충돌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EU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장사를 계속한다고 하면 트위터가 유럽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트위터의 향후 향배, 광고가 제대로 들어올 거냐 이런 것들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위터의 향배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지금 인수 방식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논란이 붙는 게 부유세 도입론입니다. 이게 지금 대출을 통해서 네. 주로 한 60% 정도의 인수 자금을 이제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수할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대금을 충당할 때 대출을 받는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그 대출에 따른 이자 여기에 네.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건데 예. 만약에 주식을 팔아서 그 사이에서 수익을 얻었고 그 돈을 가지고 인수를 한다라면 주식을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애둘러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대략 알려져 있는 게 머스크의 자산이 340조 원에서 345조 원 사이 이 예.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두고 불어 대출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 뉴욕 증시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5월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매수가 있기도 한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좀 어떤 위축되고 있는 모습일까요? 일단 외부적으로 보면 경기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미국 상황을 봐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악재가 될 테고 네. 특히 나스닥에 모여있는 기술주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저리에 돈을 당겨서 새 기술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쪽에 업황이 어려워질 거다. 이게 기저에 깔려있는 분위기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2월 말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그 흑토는 땅이 물러지면 전쟁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쯤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이 끝날 거다. 이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었는데 예. 비켜간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촉발된 공급망 이슈가 전 세계 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 다들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돈을 당겨서 쓰기는 어려울 거고 향후의 성장 경로도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예. 간밤에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4% 정도 하락한 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넷플릭스 같은 OTT들의 전망이 어둡다. 그리고 예. 향후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 물음표에 아직 시장이 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안팎의 경제 상황과 종합적으로 맞물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한 채 출발을 했고요. 예. 점심시간 이후에는 낙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네. 여전히 1.2% 전후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 우리도 그 파고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중국이 문제입니다. 예.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중국 정부가 예상했던 5.5를 크게 하회하는 4.8%로 집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거기다 중간재 수출하는 우리도 업황이 밝지 않다. 이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고요. 네. 어제 나온 우리 1분기 성장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정도면 예상보다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향후 수출 경로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데 내수가 받쳐줄 거냐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우리가 마땅히 그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 증시도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증시의 대장주들이 어떤 비전을 보여줄 거냐 그에 따라서 경로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도 봉쇄령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점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환율도 살펴보면요. 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1262원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코로나 확산이 됐던 이제 2020년 3월 이후에 2년 1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금 달러화를 수급하는 상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네. 일단 외국 자본들이 이자는 비싸게 주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신흥국으로 분류가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기계적으로 팔고 나가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왜 오르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오르기 때문에 팔고 나가서 다시 오릅니다. 한국 돈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조건이 동일해도 그냥 앉아서 환차손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지하는 물량도 들어있는 거고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좀 늘어나는 거 이게 사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수출 기업이 가서 벌어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올해 20일까지 4월 20일까지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을 보면 적자 폭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게 확실히 그 체감을 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보면 1264원 근처까지 오전에 네,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국의 개입도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고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뜻인데 한동안은 이런 예. 분위기를 좀 타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그 오름세가 지속이 되면은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더 버니까 이제 호재라고 보고, 근데 수입에서도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내 이제 물가도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수입에는 무조건 불리하죠. 수입할 때는 달러로 뭔가를 사올 때 특히 지금 가장 물가를 올리고 있는 주범은 에너지하고 곡물가인데 네. 우리가 사료용 곡물 이런 거는 거의 100% 수입이고요. 밀가루 같은 것들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국제 곡물 시장에서 달러 주고 사와야 하는데 달러 값이 비싸진다.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 돈에 대한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안이나 엔화 역시 같이 오르고 환율이 있죠. 많이 올라가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은 수출 시장에서 우리하고 경쟁하는 나라들이죠. 환율이 올라가서 그래도 수출 기업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동안의 통상적인 생각이었는데 위안이나 엔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수입 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수출에서는 그다지 덕을 못 보는 상황이라 예. 여러 가지로 좀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무역 수지에 대한 이제 적자폭 같은 것도 네.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정부가 자국의 지금 식용유 파동을 이유로 팜유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잘 생소한 네. 거긴 한데 생활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함유를 우리가 식용유로 바로 쓰지는 않는데요. 네. 그 가공식품들을 가공하는 과정에 굉장히 널리 쓰이거든요.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0년대 후반에 쇠고기 우지 파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양이 우지로 그러니까 소기름으로 라면을 튀기는데 이 소기름이 식용으로 적절치 않다. 예. 누가 검찰청에 투서를 넣으면서 발발된 사건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무죄로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라면은 그 팜유로 튀깁니다. 팜유가 야자나무 일종인 기름야자 열매를 짜서 만드는 기름인데 네. 이걸 가지고 라면을 튀기고 과자를 만들고 그 바이오 디젤에도 이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팜유의 대략 60%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오는 이 팜유가 전면 수입이 금지된다 하면 정말 큰일인데 오늘 그 항목들을 보니까 일부에 한해서 그 원유는 수출을 하고 일부 가공된 팜유의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 예. 예상보다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만 예. 어찌되었든 팜유 관련해서 그 수출 제한이 생기면 다른 기름값이 올라간다거나 곡물가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출 금지 품목이 제한적인 알비리 팜 올레인으로 한정되어 네. 있어서 뭐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여파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수입 곡물 가격도 앞서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자영업자나 이런 식품 쪽에서는 물가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 수출을 금지한 이유가 예. 작년 수준으로 식용유 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걸 수출하지 않겠다였어요. 그러면 일단은 품목을 골라서 예. 정제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공된 팜유의 종류는 수출하지 않지만 원유는 수출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이 식용유 가격이 국내에서 안정되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는 수출 안 하겠다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거든요. 네. 모든 정부는 각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나라 사정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보면 수출업체들이 이제 국내 수요량보다 수출 가격이 더 높으니까 이걸 수출하고자 하는데 이게 아마 단속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 해바라기 씨유를 생산해서 전 세계로 판매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되면 네. 콩기름도 귀해질 테고요. 네. 팜유 귀해질 테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수요로 뭐 올리브유가 그렇죠. 오르거나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이 같이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주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둔촌주공 사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계속 줄 거라는 관측이 있거든요. 뭐 앞으로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그 둔촌주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좀 얽혀 있잖아요. 네. 분양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분양을 뒤로 미루다가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기도 했고 중간에 공사비 분쟁도 있었고 기저에 깔려있는 또 한 가지는 건자재 가격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각 공사 현장에서 현재 계약돼 있는 금액으로는 공사를 못한다. 네. 올려주든지 공사를 중단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말씀하신 둔촌주공 이외에도 은평구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 보면 현장에 공사 더 이상 못한다 한다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느냐. 실제로 건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시멘트 가격도 소매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미 한 20% 정도 올라 있고요. 골재라고 해서 시멘트 그 레미콘을 만들 때 많이 집어넣는 그 원료도 레미콘 만드는데 대략 80% 정도 들어가는데 이 가격도 거의 폭등 수준으로 뛰어 있고요.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현장에서는 이 시가에 맞는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분양가가 올라갈 테고 예. 그러면 계약 위반이다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에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자재 가격이 여러 분야에 지금 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